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갱년기와 암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혈액에 굶주린 세포가 암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세포 공동체와 약속한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자 다세포로서의 분할을 포기하고 단세포적인 독자 생존을 도모하게 된다. 처음 생겨난 부위에서 왕성하게 혈관을 만들어내다가 그곳의 환경마저 정식에 불리해지면 폐나 간, 뼈로 전이한다. 폐는 모든 부위의 혈액이 정맥을 타고 모이는 곳이요. 간은 혈장 성분을 합성하고 혈액을 저장하는 곳이며, 뼈는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등 모든 혈구세포들이 나고 자라는 곳이기 때문이다.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면역관문을 통과하여 자유롭게 돌아다니려면 뿌리나 줄기, 가지나 잎을 가진 커다란 소나무처럼 완전히 분화하지 않고 솔방울이나 솔씨처럼 분화도가 낮은 줄기세포 특성을 갖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세포는 한편으로 혈구세포의 특성을 갖기도 한데요. 물고기가 물을 갈구하듯이 혈구세포도 혈액, 혈장 없이는 결국 만들어지거나 살 수가 없습니다. 갱년기 여성 호르몬 요법은 혈액량을 늘리거나 혈액을 만들어내는 장기의 능력은 보존하지 않은 채 자궁 내막을 두껍게 하고 질을 매끄럽게 하는 등 혈액과 진액을 동원하여 소모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원발의 오줌 누기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가령 자궁 내막이나 유방세포의 분할을 요구하는 강력한 자극 신호인 에스트로겐이 세포 핵 안으로 전달되면 유전자를 복제하는 핵은 크지만 자궁 내막이나 유관의 점액을 합성, 분비하는 기능을 맡아 할 세포질은 혈액과 진액이 부족하여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채 하나의 세포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참외, 오이, 토마토와 같은 과일이나 채소가 끝물이 되면 충분히 과육을 찌우지 못한 채 씨앗을 위해서 서둘러 익어버리듯이요. 따라서 정상 세포에 비해서 세포질은 위축되고 핵은 비대해지는 이형성 세포, 암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탄생한 가분수 세포, 예어른 세포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세포의 분화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는데 그럴수록 바늘만 가고 실은 못 따라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갱년기 호르몬 요법이 노화를 늦추는 방식은 곶감 빼먹기입니다. 왜냐하면 노화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노화가 진행되어서 호르몬의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적었던 사춘기 이전은 노화가 아니라 성장하는 시기였잖아요. 개체의 성장을 위해서 오히려 여성 호르몬의 합성과 분비가 억제되어야 했던 겁니다. 번식할 수 있을 만큼 기관과 조직이 발달하지 않은 사춘기 이전에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면 노화를 늦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촉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번식 능력이 퇴화한 갱년기 이후에는 그에 맞춰 여성 호르몬도 줄어드는 게 개체를 보존하는 조화로운 방법입니다. 갱년기 호르몬 요법은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다. 60대 이후에는 시작하지 말거나 중단하는 게 좋다. 중단하면 노화가 급속히 진행되니 평생 하는 게 좋다. 등등 다양한 실험과 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요. 50대라면
호르몬 신호에 응답할 진액과 혈액을 동원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효과는 좋고 부작용은 적을 거고요. 60대라면 그나마 빼먹을 곶감도 없어져 효과는 적고 부작용은 많아지기 때문이지요. 평생 먹어야 좋다는 주장은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상업적이라고 해야 할 텐데요. 자궁과 난소, 유방을 평생토록 부풀릴 수는 없으며 조금이라도 그런 효과를 유지하려면 나머지 장기와 조직으로 가야 할 진액과 혈액을 그만큼 빼먹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식은 거미가 거미줄을 뽑아내듯이 뼈를 만들어내는 조골세포의 활성을 높여 스펀지 같은 골수를 촘촘하게 유지하는 것인데요. 벌집 안의 알처럼 혈구세포는 골수에서 부화하기 때문입니다. 눈사람이 눈으로 빚어지듯이 아이는 엄마의 피와 젖으로 빚어지기 때문에 요구되는 혈구세포들을 품을 공간인 골수를 유지하는 겁니다. 로얄 젤리나 일반 젤리를 먹고 벌에 애벌레가 자라나듯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도 무언가 양식이 있어야 하는데요. 바로 혈장입니다. 혈장을 공급할 신체의 능력이 점점 감퇴하는데도 불구하고 혈구의 분할을 과도하게 요구하면 역시나 이상세포, 암세포로 될 수 있습니다. 혈액 중에 액체 성분인 혈장이 혈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어혈, 혈전이 만들어지기 쉬워 뇌졸중, 심장마비 원인으로 되는데 알려진 대로 갱년기 여성 호르몬 요법의 부작용인 것입니다. 혈액 성분의 불균형만이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저수지의 물처럼 생식기의 조직에 갇힌 혈액은 오열로 되기 십상입니다. 폐경기 이전에도 생리혈의 덩어리가 진다거나 가슴이 딱딱해지며 생리통이 흔한데요. 신진대사 능력이 약해지고 혈관의 탄성도 떨어지는 갱년기 이후에는 생명을 위협할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이든 프로게스테론 복합요법이든 기본적인 원리는 같을 거고요. 운동과 햇볕을 권합니다. 중력의 자극을 받는 운동을 하면 뼈도 밀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햇빛을 받아 만들어지는 비타민 D는 사실상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하잖아요. 낮에 양을 기르고 밤에 푹 잠에 들어 음을 기르기 바랍니다. 과학의 시대에 의학이 주는 혜택을 굳이 거부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세포의 분할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라는 신호가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익히 알려진 사실로부터 그렇게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냄비 안에 물이 부족하면 음식에나 냄비가 타버리듯이 혈액과 진액이 부족하면 여성 호르몬 때문에 상황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소요산이라는 처방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자랑할 만한 명방이니 적어도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